세운선상의 용호천 계모운동, 또 공학혁명의 정몽준 열사에 대한 운동마음을 가지고 안산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80년대는 전국 최고의 경쟁력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8대 시장을 선출한 이 마당에서 세 분 다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한 분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그를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1번 재정길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번 이민근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안산시장이었던 우리 윤화석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네,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여론이 안 나와서 두 분은 빼고 지금 세 분 토론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동력 성장이 많은 도시에 불구하고 앞으로 이분 세 분들이 한 분 선택할 때 국회의원 4명에서 3명에서 4명으로 올 수 있는 큰 동력의 시장이 선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명 국회에 이럴 때는 그만큼 안산시 경쟁력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아주 면밀하게 여러 가지 분석해서 한 분 선택하는데 들으시고 출력 들으시고 선택 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후보님께 딱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병걸 시민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자협의회 회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산은 40년 전에 계획도시로 출발한 도시입니다. 계획도시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는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 도로 내부에 도심이 없었고 주거지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하였으나 도시가 30년이 지나면서 주거지는 노후화되고 또 균열이 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재건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산시를 다시 비전을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도시의 중심도 잃고 성장 동력도 잃을 그런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6기에 안산시의 비전을 만들고 또 안산시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심을 만들자, 세 곳의 도심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고, 두 번째는 안산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자. 그렇게 민선 6기에 마무리된 계획이 추진되지 않아서 제가 민선 8기에 출마하면서 안산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재건축이 지금 현재 70개 이상입니다. 앞으로 100개가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안산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바뀌고 안산의 외형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스카이라인과 외형이 달라졌을 때 이에 부합되는 도심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도심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 먹거리를 만들고 또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안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하였습니다. 민선 8기 시장선거에 꼭 승리하여 또 안산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안산 시민 여러분이 안산에 살고 사는데 기쁜 마음으로 사실 수 있는 당당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자이신데 시간을 딱 잘 지켜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시장후보 이민근입니다. 오늘은 저의 개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개소식과 중복이 돼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저희 포부와 시민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병길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하신 시민분들과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옆에 계신 윤하섭 시장님께 졌습니다. 네, 2등을 했습니다. 떨어지고 나니 굉장히 저에게는 멍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또 다른 도약을 해야 되는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을 좀 더 살폈습니다. 지금은 동네 스케치라는 25개 동에 대한 생활 밀착형 현장의 몫을 담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안산시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시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민은 안산시를 지탱하는 주인이고요. 그 주인은 우리 행정에서 선교회를 대상자입니다. 시민이 없으면 안산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의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제가 젊은 심장 이민근 꼭 해결해내겠습니다. 저는 청년 벤처도시 안산을 꿈꿉니다. 저희들의 후배,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안산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사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정말 부모와 함께 안산을 지탱하는 동력을 만드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예전에 안산은 큰 영광된 도시였으나 지금은 인구도 감소하고 또 안산에 산다는 것이 큰 자긍심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광된 안산을 만들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고 민선 8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꿈은 저의 꿈만이 아닙니다. 안산 시민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가서 먼 훗날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때 참 좋았다. 브라보 안산, 어게인 브라보 안산을 저는 꼭 한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역, 패거리 이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안산을 누가 위하는지, 어떤 시장을 뽑아야 시가 성장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언제든지 적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시민이 주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아낌없이 우리 새 후보님들한테 묻고 싶은 거 저 프런트에 있으니까 기입해서 주세요. 이번에 그리고 그 후보님들 요게 작더라도 요게 땡종이거든요. 네. 땡종 바로 멈춰주세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윤하수 후보님, 아까 윤하수 후보님 몇 번이라고요? 5번입니다. 네,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3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시민당 범시민 후보 5번 윤하섭입니다. 시민 여러분 놀라셨죠? 윤하섭 안산시장이 왜 범시민 후보일까요? 그 다음에 정당 소속이 아니고 정당 소속을 빼고 정당 무소속으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제게는 경선에 기회조차 우리 민주당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30년 가까이 하는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행태를 심판하고 또한 시민들의
선택권을 오롯이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범시민 후보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방선거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짬짬이 공천을 통해서 이권을 나눈 그런 구태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아까도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의 대가를 꼭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안산 발전을 위해서 중단 없이 또 낭비 없이 단절 없이 헌신해서 나갈 때 우리 안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GTX C1호선,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또한 카카오 데이트 센터, 65세 이상 어르신 이달부터 무상 시내버스 등 과연 많은 성과를 안산에서 누가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기아자동차 수아리 공장 유치, 그다음 시립 의료원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누가 과연 안산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직 시민과 함께 오직 안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윤하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후보님도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질문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님들 위해서 제가 좀 한번 유도 좀 하겠습니다. 1번 우리 재종길 후보님 응원팀 박수 좀 쳐주세요. 본 사유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합니다. 2번 우리 이민근 후보님 응원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5번 윤하섭 후보님 응원팀. 수수 곱하기 30배니까 엄청난 여유가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새 후보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새 후보님의 공통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훌륭한 우리 안산 어른 회장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최재형 회장님께서 꼭 지명을 해주세요. 후보님 지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럴까요? 네네. 이제 새 후보님 이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감회가 서로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제8대 지방선거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부터는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재종길 후보님 또 윤하섭 후보님 공통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윤하섭 후보님께서는 본인을 시민 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시민들은 뭐라 해도 과연 윤하섭 후보님이 완주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 후보라는 그 강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주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재종길 윤하섭 후보 간에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지겠는가 하고, 또 윤하섭 후보님은 진정으로 완주를 할 건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민근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민근 후보님은 지난
4년 전에 또 출마를 했고 아까도 인사회견에서 깊은 그 감흥의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 홍장표, 김석훈, 양진영 이런 그 예비 후보들과 같이 선의 경쟁을 했는데요. 과연 그 후보들하고 그 통합이랄까요, 완팀이랄까요,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 두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윤하석 후보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완주 의지 이 말씀 좀. 민감한 문제네요. 네. 완주보다는 단일화가 확정된 거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30여 년 동안 가깝게 민주당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샘말로 뼛속까지 민주당입니다. 근데 저에게 여론에서 적합도도 1등이고 인지도도 1등인 사람을 경선도 못 해보게 컷오프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내 육상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100m를 60m로 실내는 정했더라고요. 근데 출발선에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판이 결격이라고 한 선수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영문도 모르고 무슨 결격이냐 그랬더니 얕은 결격이니까 오늘 뛰지 못하고, 원래 육상에서는 한 번 결격당하면 경주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선수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완주를 못한 사람이 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선수로 완주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윤하석 후보님은 완주를 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 100m를 중간에, 마라톤이면 중간에 포기하지만 100m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일 후보님 아까 그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윤하석 후보님이 안타깝게 경선에서 컷오프 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정당에서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이유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하석 후보께서 무소속으로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윤하석 후보와 함께 가는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쪽에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좀 시간을 두고 윤하석 후보께서 생각을 좀 정리하신 여기에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윤하석 후보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이렇게 막는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뭘 해본다든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첨받은 지 이제 4일 됐습니다. 저희 정당에서는 제가 가장 이렇게 받았는데요.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산시의 통합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경선에서 함께 참여했던 홍장표 후보, 김석훈 후보, 양진영 후보, 김정택 후보와 함께 안산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고 상당 부분의 성과도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서로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것은 경기에 임하면서의 어떤 과열된 부분이고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담고 있고 상대 후보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엊그제 보도자를 보니까 김정택 예비 후보님은 완팀으로 참여를 하기로 지지 선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예비 후보들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선거란 제가 자장으로서 얘기하지만 1등만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후보님들 중에 6월 1일 우리 안산 시민들한테 표를 받는 분들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대영 이장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시 기자회 회장 김대영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시각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자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최 후보의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교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소상공인들의 또 서민들의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은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고 굉장히 널리 퍼져져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 문제부터 가장 먼저 풀어가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만들 것은 모델을 만들고 또 일반 서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검토되지 않은 정확한 피해를 조사해서 피해를 지원하도록 하되 가장 빠르게 지원해야 효과적입니다. 이게 느려지면 이거 만드는데 느려지면 결국 수혜받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시작이 된다면 바로 이것을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일부분 통계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가장 지역사회에서의 현안은 코로나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저도 재중현 후보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회들, 저희는 TFTV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소상공인과 관련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치유, 행정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저는 인구 감소입니다. 안산이 지금 65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인근에 있는 화성은 87만입니다. 시흥도 52만이 됐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지만 그 중에 저는 일자리, 기업에 대한 고민과 교육에 대한 고민, 주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섬세하게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산의 인구 유출은 쉽게 막을 수 없다. 저는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을 시 행정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접근과 투트랙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 두 분야를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산 발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구 증가입니다. 지금 안산에 시협하늘공단에 2만여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이 안산 거만 한 11,000개 정도 되는데 5인 미만이 5,09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이 97%입니다. 그러면 50인 이상은 3% 정도거든요. 그런데 안산은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 그래서 공장들이 자꾸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에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강소기업은 대기업을 이게 모기업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안산은 기아, 광명의 기아 수아리 공장 같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함께 다른 부품 공장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부품 공장도 활성화돼야 안산 발전이 있고 또한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도 함께 더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을 나와서가 아니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점 때 안산 우리 시에서 빚을 내지 않고 74만 안산 시민에게 7만 원씩은 주면 빚을 안 내기도 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아예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그냥 이거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론으로 옮기는 건 아닙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율이 적은 도시가 우리 안산입니다. 그리고 안산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이 많다. 안산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안산이 확진자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1월 23일 날 설날을 통해서 집에도 가지 마세요, 고향도 가지 마세요, 성묘도 하지 마세요 했는데 저희들은 첫 확진자가 3월 7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또 시민들에게 3년간 어려움을 줬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조금이라도 시민과 함께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했습니다. 단 그 안은 전부 제 후보마다 전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금액은 얼마 정도를 책정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첫 번째로 이민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것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사용자와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인 부분은 고민하고 있으나 시 예산에 대한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것은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큰 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행정의 방향성을 잡되 세부적인 내용은 재정 여건이라든지 대상자 어떻게 하면 차별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균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영업자 관련된 것들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하수 부모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임시장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연임시장이 되면 곧바로 제2 추경 예산안을 열어서 지금 이 학년에 지급하지 500억 정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선 때 민주당은
민주당은 400만 원, 국힘은 60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급하지 못할 때는 우리 안산에서는 1,000만 원을 무조건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택적으로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내용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같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사각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계산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윤호수 국께서 74만 원 500억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이건 좀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제가 민선주기 나올 때 약 9,400억 가량의 돈을 남기고 나왔죠. 지금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양한 일을 하는데도 지금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500억을 따로 놔뒀다면 그것은 이 재난 기금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알아보시고요. 또 아까도 윤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선택이냐 보편이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금액이 달라집니다. 500억 갖고 될 수 있는 데 없는 날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도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굉장히 빠르게 지급할 수 있지만 선택적일 때는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한 이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는 부족할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충분히 그런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 제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도와는 그런 교류를 가지고 있고 제가 도에 우리 당의 후보의 자치분권위원장이나 이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문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했더니 다른 후보들은 두 가지씩 얘기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하나만 해서 두 분 다 인구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시면 인구 문제는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구 감소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인구가 왜 일어났는가 감소가 물론 외부에 유출되는 인구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또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가 인구 약간 상승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2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인구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민선주기 때 약 40여 개, 지금 70여 개, 앞으로 100개가 넘을 텐데 성부 이동만 하더라도 22,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고잔의 주공 1, 2차도 거의 7, 8,000명이 빠져나갔고요. 그럼 초지도, 원곡도 얼마나 빠져나갔겠습니까? 앞으로 재건축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리고 우리 세솔동으로 나간 인구가 상당히 있죠. 그것이 유일한 감소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저는 10년 후에 이 재건축 문제를 빨리 완비하려고 합니다. 빨리 완비하면 10년 후에는 우리가 신도시 건설하고 해서 적어도 85만, 많으면 90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인구가 된다. 이거 아닙니다. 대기업에는 근로자가 중소기업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수는 중소기업이 80에서 80% 훨씬 넘고 90%에 가깝습니다. 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을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차별하시는 거죠. 다른 분들은 두 개씩 하게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알겠습니다.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도 길고 발언이 길면은 우리 후보님들이
그 방청의 시민들이 졸려요. 그죠? 지금은 이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기자님들도 콕 찍어서 하시든가 답변도 그냥 한 10초 내에 알 수 있는 부분만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최명 우리 기자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새 후보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전국 8도에서 올라와서 사는 도시입니다. 주변에 수원이나 안양에 비해서 흔히 말하기를 역사가 미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주의가 팽배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 향후에 관련된 논란거리가 나오고요. 또 정치에서 때로는 끌어들인다 아니면 끌려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어찌 보면 어른도 별로 안 계시지만 리더자도 별로 안 계시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지까지 그 30년 이상 그 기자생활을 하면서 안산에서만 제가 한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이러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안들,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사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주의식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이런 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 후보님들께서는 혹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바뀌어왔던 내용입니다. 수원은 김진표 국회의원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원의 정치적인 어른, 김장한 목사님을 개신교의 목사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교계의 어른, 이와 같은 어르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원을 부러워합니다. 수원은 향후의 중심이 아니라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함께 경쟁하고 함께 지역을 살피고 함께 통합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도 이제는 지역적인 갈등이나 다른 형태의 고민이 아닌 각 우리의 후배들, 우리 자녀들이 다녔던 고등학교 중심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통합위원회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 중심에 이민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산 사람이다. 이제는 안산 사람이다. 저도 여기 36년 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지금 35살, 33살인데 우리가 안산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게 통합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민선 6기에는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었고 민선 7기에는 협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합이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사회통합추진위원회가 앞서 한 위원회들과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안산을 중심으로 하는, 안산이 더욱 발전하고 안산이 화합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최초로 연임 시장이 되면 인수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산은 86년도에 시승격 때문으로 인해서 처음에 반월 공단이 2,460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만 되면 실습생을 못 일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부풀어면 8도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추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저는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병길 후보께서 안산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산사랑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정비 위원 때, 재정비 시장 때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조례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적, 아까 인구적 또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했는데 인구 감소. 성부 이동은 2단지, 3단지 주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개발해서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기를 그 시장 때는 연평균 48,000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근데 저가 재입시 때는 11,000명, 16,000명, 13,000? 그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2020년도는 인구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안산 발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이 되면 안산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종교지도가 향후회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계가 있어요. 문화예술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통합해서 안산의 중심 구성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산 발전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105국에 82,000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사할린동포, 고려인, 그 다음에 세터민 이런 모든 분들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함께 안산 발전에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낼 수 있습니다. 네,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 다릅니다만 아무튼 새 후보님이 그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으니 어느 분이 시장이 됐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그 기구는 설치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만은 답변도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산에 그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가슴 아픈 그 세월호 아픔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세월호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그 초지 역세권 개발이라는 큰 그 아이템을 묶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세월호 아픔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세월호도 이제 역사가 되고 교훈으로 삼아서 안전한 도시로 이제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 세월호 역세권, 그 초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그 새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즉 일단 시장님 후보로서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짧게 좀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하석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4.16 생명안전공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정부에서 확정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이나 그 다음에 시민 대토론은 그 토론회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추진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예로 우리 독일의 홀로코스트나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나 우리 중계 난징 학살 현장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간토 지진 그 현장에 보면 지금은 좋은 그 교육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양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4.16 기념공원은 그 윤하석 의원님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각 부분 이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자께서 초지역 역세권 개발하고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미 초지 역세권과 길 건너이고 또 초지 역세권은 초지역에서부터 그 문화예술의 장장까지의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리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초지역세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초지역세권의 4개의 철도 노선이 집중되는 초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단원 지역, 특히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었다고 하는 원곡, 초지, 선부, 와동의 중심이 되는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우리 반월시와 산업단지의 기업 본사들이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지이자 최고의 도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리 안산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길 건너에 있는 그 공원은 또 전체 화랑유원지와 잘 개발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한다.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 시민들의 뜻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행정절차나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제가 시장이 되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민들의 뜻을 묻는 과정을 꼭 갖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라는 벽보를 갖고 나왔는데요. 떨어졌습니다. 시민의 뜻은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유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 또 그런 형태의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에 시민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한번 점검하고 묻는 과정은 꼭 갖고자 합니다.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고려 대상이라고 볼까요? 주민투표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과정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짧게 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됩니다. 벌써 이제 9년째 적어집니다. 지금도 그 책임진 사람이 없고 원인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절차를 거쳐서 중앙정부가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금도 또 난상 토론이나 다시 재가면 언제까지 여기에 우리 안산 시민들을 양분해서 매몰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248억 원이라는 화랑유원지의 명품화 사업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세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역세권은 우리의 마지막, 초지 역세권은 우리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시민과 함께 그것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신뢰합니다. 또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재산을 다 태우고 또 사람의 생명까지 이룰 수도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후보께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하섭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혁 호주 멤버린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다고 하는데 반원 공단이 2,460개였습니다. 시야 공단이 몇 년 후에 5,300개였습니다. 근데 시야 공단 빼고 안산 공단만 하면 그때는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4만 6천 개면 100명이면 24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정을 이루면 50만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75만 정도 됩니다. 안산시가 75만부터 시작했으면 그야말로
호주의 멜버른 같은 멋진 도시가 됐던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면 준비됐으면 다 딱 5초 전에 끝낼 수도 있죠. 그게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일종의 주기장처럼 만들어서 외곽에 빼고 그 공간을 우선 활용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더 강화해서 차량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민근의 대표 공약이 주차장 걱정 없는 도시 안산입니다. 대형 주차장의 필요성, 주택가의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로 제 유튜브 대한민근을 보면 4가지의 주차장 확보 방안이 있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안산시에는 36만 4천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등록된 차량은 3만 1,600개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는 사실상 남는데 그래도 하목 주차나 이런 것들은 팔곡동하고 선부동에 555대 분량의 지금 개혁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단면을 하고 있는데 3층 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주택지에서 민원이 심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잘 설득해서 앞으로 보다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시간 드립니다. 네,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학교 운동장 지하와 강남 도곡초등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공원을 지하하는 것에 대한 고민, 버스 노선의 확충 및 점검, 이 4가지에 대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이슈가 아닐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 공통적으로 드립니다만은 이 해당되는 분은 제가 볼 때 윤하석 후보님하고 재정길 후보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지난 12일 날 GTX-C 플러스 공약 정책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도 거기 계셨는데 그때 그 안산이 빠졌네, 아니네라는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우선 그 재정길 후보님이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가평으로 가거나 동두천으로 가거나 평택으로 가는 것, 기존 확정된 것에서 연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이 약간 그 연장선을 중심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림에 안산이 빠져 있어서 내가 그림을 넣자. 그것을 이제 기자 한 명이 보고 그런 걸 보고 안산이 빠졌는데 재정길이 책임져라. 근데 제가 거기서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김동연 후보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금정역에서 상록수역, 안산역 그리고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빠진 거 전혀 아니다. GTX-C 상록수역 빠진 거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 후보님. 그리고 이제 그날 김동연 후보가 2개 지도를 갖고 나갔는데 하나는 ABC 노선별로 그린 지도고 하나는 큰 대형 지도에 모든 노선을 다 넣었는데 모든 노선에 다는 곳에는 안산의 금정에서 상록수 또 안산 그 다음에 오이도역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나머지 연장 노선은 연장만 표시하다 보니까 누가 보면 오해할까봐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재정길 후보가 뺀 것처럼 그거 전혀 아니라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다음에 윤하석 후보님 간단하게 걱정되는데 GTX-C 노선은 그냥 일반 전철이 아닙니다. 급행 열차입니다. 이것 좀 한번 잘 봐주세요. 잠시만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동조를 해주셔야 돼요. TV에서 많이 보셨죠? 동조 해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서 좀 설명합니다. 많이 해오셨네요. 이것은 오락가락할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 협약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지만 우리 안산은 원래 GTX C노선에 해당된 지역이 아닙니다. 7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안산 상록수역으로 할 수 있도록 실시 협약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아까 안산역, 초지역, 안산역, 오이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안산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된지 모르겠는데 또 물먹습니다. 신안산선이 신안산 주위에 시에서 우리 기본 계획보다 더 우리도 넣어달라 해가지고 16년이나 늦게 됐습니다. 원래 GTX C노선은 양주에서 수원까지입니다. 그런데 폐차선이 없어서 30km 안에 우리 안산을 넣어달라고 해서 70여 차례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재정기 시장님에 다시 물어보면 여기 이제 그때 얼마 전에 보시면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실시 협약에 있는 저기 과천이나 시흥이나 과천이나 안양이나 의왕은 시장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지도 없는데 그냥 가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또한 신안산역 같이 지연될까 걱정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GTX C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논의했고 공약에 담습니다. 함께 신안산선 자이역도 저희 함께 담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네. 여기 동정역이지 않습니까? 여기 동정역이고 상록수역이고 안산 제가 표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유치한 듯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동정역에서 상록수역 제가 김동연 캠프에서 요구해서 받아온 거고 또 실제로 작은 그림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도지사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 발표하는 자료고요. 원래 그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장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장선. 그러니까 안산의 얘기가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안산을 그려달라 오해해서 이것인데 그거를 오해하신 것이고요. 지금 이 그림은 김동연 캠프에서 그린 것이고 또 제가 어제도 김동연 캠프 정책 책임자하고 다 논의를 해서 실제로 C노선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아무튼 GTX C 노선 상록수역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도 없는 지사 김동인 지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재정길 후보는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상록수역도 실시 협약이 완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이도까지 또 간다? 그러면 또 뭐냐면 신안산 선은 같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에 일단 두 후보님이 의견은 좀 다른데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이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다투셔도 됩니다. 명품 시아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아오 선전 천탁과 고압 송전선이 시아오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대구도 개발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국수산공사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총 4만이 있는데요. 1화는 시아오 광주대 및 MTB 구간을 이용한 지중화, 2화는 송산 베이스트 구간 지중화, 남측을 전력 보선입니다. 3화는 해저 케이블. 용역 결과와 관련돼서는 저희 시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 의견은 제시할 거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방 조절을 걸어오는 거는 그 케이블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시야호 해저로 가져오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관이라든지 이용의 가치로 볼 때 이 송요 절탑을 지중화 또는 지하화하는 것이 경제성이 타당한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경제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그러나 저는 미래에는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도에 대해서는, 대부도는 안양보다 큽니다. 간척지를 포함하면 안양보다 크기 때문에 안양은 60만인데 대부도는 1만 명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를 굉장히 좀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 중형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교통이 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화성으로 가는 교통이 지금 준비가 여러 화성시나 여러 곳에 준비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걸려서 당장은 100길로 하면 한 40분 거리에 방화문에 도착할 수 있어서 방화머리나 동동, 북동, 상동 주변에 약간 주거지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제가 민선 6기 때 유치했던 요트항 방화머리 마리나가 생기면 그 배후에 있는 시화호도 요트항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대부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시화호 송돈 철탑 해결 방안은 사실은 안산 시민의 이병걸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환경실천연합 안산지에서 100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2017년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2019년도에 11월 달에 제가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임원진에게 이런 간담회를 요청했고, 또 여기에서 이것을 시급하게 처리하자. 그래서 시화 주변에 화성, 안산, 시흥, 그 다음에 K워터, 수자원공사와 협약식을 맺어서 지금 2020년도에 맺어서 시화호 송년 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2020년 11월 달에 영역을 줘서 이것은 지중화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안산 시의장님, 예. 한번 일어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세 분의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 시민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정책이 아니고 현재 우리 여기 법무부 출입국 원래 출장소가 지금 사무소죠. 예. 제가 법무부에서 얘기 들었는데 엄청난 노력을 우리 안산 시민께서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업 유치한다는 게 공공기관 유치하는 게 힘들거든요. 우리 안산 시민장님한테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과정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물레동을 중심으로 해서 피업, 도금, 염색에 대한 기업들을 반환산단을 밀어냈죠. 그 시대 정신과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면서의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아젠다가 계속 생겨왔고요. 저는 고향이 안산입니다. 안산에 태어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단이 조성이 되고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산자락이 학교 갔다 오면 없어지기도 하고 다이나마이트 터뜨려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까지는 안산의 지방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1, 2등 할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산 가면 이쑤시개 장사를 해도 먹고 살아.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이 되고 공장의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봤는데요. 그 이후에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기업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의 제한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기업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이죠. 양질의 기업이 안산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까 윤하섭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기업 중에 50인 기업이 5%가 안 되는 안산의 구조적인 한계성,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지방 단체가 이것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산에는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안산시는 사업을 할 수 없겠지만 도시공사는 공적인 영역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월 산단 내에 가동되지 않는 부지를 공사가 매입을 통해서 근로자가 필요한 시설들, 기업이 원하는 된 시설, 임대형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일자리를 공개했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국가가 버린 기업을 반월 산단, 안산시에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국가가 원하는 기업,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안산이 담아야 되는데 전체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안산의 한 개 블럭이라도 시범 사업이라도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세일즈하는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안산시 행정은 부시장 중심, 실국장이 하고 시장은 가방 들고 국가, 기업, 국회, 방역단체 다니면서 세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준다고 하면 안산시 행정에 대한 고민은 하겠지만 세일즈를 통해서 안산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풀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건 가장 심각한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양면성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이제 정확한 해법을 우리가 못 갖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윤하섭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9천억 이상을 이렇게 민선 7기 욕하면서 가져왔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아까 500억을 70만 원씩, 74만 원씩 몰아주는데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 시에서 그러면 그 돈의 일부인지 따로 그 500억을 갖고 있으신 건지 여쭤보십시오. 명확했는데 요즘 대장경 사건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700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9% 이상 이익금이 나면 2천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조부지가 3개 있는데 그것도 팔았다가 다시 재산. 이런 그 8천억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다시 되물으면 2천억은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우리 최정길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윤하섭 후보는 제 답을 정확하게 대상하지 않고 지금 줬는데 저 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고요. 2천억은 받을 수 있었는데 윤하섭 시장께서 그 정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원하는데요. 정산을 해서 거기 협약대로 있는 것에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따져서 묻고 확인해야 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윤하섭 후보께서 저에 대해서 2년간
감사실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조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졌는데 마치 새로운 아니 그 내용 조사하고 내용이 아니고 조사는 조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을 걸 조사한 거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명백하게 700억과 2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700억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요즘 말하는 개발 이 함식임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내가 계획을 해놓고 네가 실행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지금 거거든요. 그것을 어차피 계약 당시에 어떻게 그 내용 흐름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후보님 잠깐만요. 후보님 예, 제가 딱 질문은 한 번씩만 기회가 있고요. 짧게 하고 우리 지기들이 계실 때는 난타를 토론보다도 상황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그러면 최종기 후보님은 일단 질문이 끝난 겁니다. 한 번씩 2번하고 5번 후보님은 한 번씩 나누신 거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예, 너무 난상 토론이니까 잠깐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제 후보님 답변해 그게 주시죠. 사회자가 누굽니까? 아니 중간에 뭐 4시면 간다고 그러고 사회자는 여러 명이 토론자가 사회자고 그러니까 저도 4시 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민근 후보님 상호 질문하시는 후보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없습니다. 빠르시네요. 이민근 후보님이 급하기는 급했던 모양입니다. 4시까지 시간을 마셔야 되니까 저는 따지다 보니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GTX C 노선은 70세대 이상의 공공기관과 그 기업과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하고 절차를 통해서 사실 실시 협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GTX 플러스 공약 정책 협약서에 협약식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까도 유광이나 가천이나 안양시장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협약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안산시장은 거기에 가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볼펜도 막 써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펜으로 상록수 여기 볼펜을 써서 임시 발표를 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인지하고 그러면 누가 오라고 해서 안산시장을 가서 어떻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르고 지금 왜 여기다 안 넣냐 그 현장에서 넣어달라 무슨 소리냐 그냥 넣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나마도 협약식 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 상록수역을 또 거기다가 초지역, 안산역, 오이도역까지 원래 계획이 서 있다 그러면 불을 거듭 뻔하게 신안산선하고 똑같이 또 지연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질문하신 거죠? 질문하신 겁니까? 아주 질문한 거지. 자, 그러면 저도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실제로 경기도에 25개 시장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 온 분이 7분이 계셔서 18개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섭 시장님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날의 본래 목표는 기존에 있는 노선에 아까 점선으로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점선으로 있는 C 노선에서 평택까지 가는 거, A 노선에서 평택까지 가는 거, F 노선에서 여주까지 가는 거, 그리고 갈평 가는 것, 유치원 가는 것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C 노선만 따로 있는 걸 갖고 있는데 그건 연장선만 그려져 있는데 안산은 한 칸 삐져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삐져나오는 것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으로 넣어서 하자는 게 저거고요. 그래서 윤 후보가 신문에다가 작게를 내줬어요. 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아니, 설명 말고 아까 질문해 주시면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 믿질 않으니까 제가 다시 이건 분명히 확정된 것이고요. 거기에 김동연 후보는 안산역과 오이도역을 넣어서 발표한 겁니다. 제가 그걸 전달해 드린 겁니다. 아니 안산시장이 왜 저기 오이도역까지 걱정하냐? 아니, 감사합니다. 신길 온천역 내용인데 우리 김태형 기자님 저도 주세요. 제가 또 소설 쓴다고 하다가 짧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안산에는 상당히 비싼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의료 부지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길 온천역 앞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저렇게 길게 쓴 이유는 우리 안산 시민들이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길게 써드렸는데 우리가 번번이 저 신길 온천역을 무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심판위원회에서 번번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82년도에 이게 개발이 돼서 86년도에 온천 허가가 났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는 2004년도에 이 땅의 온천이 아주 희귀하고 귀하다라고 해서 행정부가 시의회에 용역 보고서를 내고 이 예산을 받아서 수정원으로부터 이 땅을 사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안산시의 미래라고 봅니다. 타시에서는요, 조례를 만들어서 온천 개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개발이 돼서 온천공 수리가 되어 있는 이 사업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줄고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를 늘리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온천공이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분은 공교롭게도 관련이 있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시행정을 4년씩 책임지셨던 분이시고 우리 이민국 후보님은 그걸 감시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셨었죠. 앞으로 이걸 또 30년을 또 방치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한 한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여기에 답을 해주실 분만 해주세요. 네, 그거는 63블록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민근 후보님은 저 내용 개발하겠습니다. 개발하겠다. 신기루 전략을. 네, 안산에 온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안 하신 것. 자, 두 번째로 산업안전 관리원 김인철님 어느 후보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그냥?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두 분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시민제회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은 어떻게 하고 또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이민근 후보와 최종일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사회자님께 말씀해 주세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산시의 계획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구축 체제 관련하여 안전보건소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요즘 중대재해법과 더불어 중대시민재해법이 발동하거든요. 그 질문 내용입니다.
재해가 생겼을 때 기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자치단체장도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사업에 재해가 생겼을 때 상당한 책임이 지는 법입니다. 저는 들어가는 대로 이런 사고가 안산에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과 또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해서 꼼꼼히 따져나가겠습니다. 재정 시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위축되지 않는, 기관이 위축되지 않는 환경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그 서울일보 김익주 기자님 계세요? 기자님? 저기 재종길 후보님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만드신 이병걸 안산시민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일보의 김익주 기자입니다. 윤하석 후보님, 이민건 후보님, 최종길 후보님 세 분 다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인 최종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후보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선거 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본인 김익주 기자가 언론을 통해 최종길 예비 후보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기사를 보내고 후보로서 자질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당시 민주당 예비 후보였던 최종길 후보님이 허위 사실과 후보 불량 등의 이유로 김익주 기자를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고 김익주 기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익주 기자의 문제 제기가 합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종길 후보님의 사과 내지는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출마를 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나 문제 제기에 요새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고발로 언론에 자랑을 물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기 김익주 기자님, 그 내용이 최종길 후보님의 내용이죠. 내용을 하면 너무 길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입장을 여쭤보면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잠깐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익주 기자는 당시에 반월신문 기자였고 반월신문은 본 후보에게 2년 넘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사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고 또 김익주 기자는 저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서 서로가 쌍방이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공무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저도 그때는 제가 다 수용하고 참았습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다 취하하게 말했는데 취하도 해주지 않았고 제가 2년 동안 소송을 다 했는데 저도 어떠한 경우에도 법으로서 문제를 의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기록에 보면 어떠한 범죄 사진이나 벌금이나 벌칙은 받지 않았습니다. 단 김익주 기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신문 기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익주가 저에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카톡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했고 또 그 당시 반월신문에서 저에게 여러 차례 굉장히 불리한 기사들을 실어서 그것이 결국 공천에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적인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말을 좀 드리면서 사실은 언론기관이었던 후보를 죽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살아남을 후보가 없습니다. 제가 2년간 여러 언론으로부터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분들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소송을 걸어왔고 또 최종길이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지만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우리가 안산에 많은 언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언론을 우리가 키우고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모두 언론에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세월호 관련 질문인데 전체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님한테 해야 됩니까? 전체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딱 빨리 2분밖에 못 줘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분밖에 못 줘요.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럼 하시죠. 네, 전영길 후보님은 지난 2018년 6월 20일 날 여의도 국회정동관에서 서로 4.1 생명안전공원을 유치한다고 선언하셨죠. 그 자리에는 4명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위해서 윤화섭 시장이 그 뒤를 위해서 정책을 쳤고요. 이 5명을 지금 납골당 오적이라고 명명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질문입니까? 예, 아니, 간단하게 예, 아니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을 정확하게 질문을 누가 질문 내용이 정확히 뭐죠? 그 당시에 납골당 오적으로 시민들에게 회자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 그렇게 종합 아니, 모르신다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시간을 됩니까? 잠깐 한 개씩 질문합니다. 아니, 예, 아니면 대답하면 됩니다. 왜? 이 안산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마이크 안 주겠습니다. 왜 조용히 좀 합시다. 그 무슨 아까 말씀이죠? 그게 아니, 말씀드렸죠? 시민과의 토론인데 마이크를 안 아니, 줘. 잠깐. 분명히 지금 수를 주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지 왜 지금 중간에 끊으시죠? 아니, 시간이 2분밖에 안 되는데.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전영길 시장님은 안산에 유치할 화랑 유원지에 서울 납골 땅이 포함될 것을 알았습니까? 일단 납골당이라는 표현은 참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희생자 유언 사회자님, 저렇게 1분 있다고 제가 주고받으면 이건 토론회가 아닙니다. 아니, 답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답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윤화섭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생명안전공원은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공언하셨죠? 계속 말씀하세요. 질문을 계속 하시고 그다음 답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질문의 자리가 아닙니다. 1분이. 그런데 자신이 시장으로 당선되자 자신이 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시민의 뜻이 자기를 따랐다라고 요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다면 주민투표를 하든지 최소한 여론조사라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뜻에 따르게 따라야 되는데 그 결과치를 내놓지 않고서 당선된 그 자체만 가지고 나는 내 결정된 사안은 시민들이 나를 당선시켜 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만심은 어디서 비롯된 거죠? 아니, 질문 다 끝났습니까? 답변 안 또 하시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후보였습니다. 후보였는데 후보였을 때 시민의 뜻을 물어봤고 그 시민들이 당신은 그것을 계속 이행해도 된다고 저한테 그 시장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회에서도 지금 질문하시면서도 저한테 또한 신발까지 던졌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시민 안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재합니다. 모든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상, 성명, 김홍열, 생일월일, 1965월생, 교육에서는 본질적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모의 조상인 신사람으로 시어머니라는 주변의 충성으로 이스테의 기업인에게 뭘 가득 말씀하여 마음과 교육을 드립니다. 2015월 내일 프라범의 대한 기념을 그다음에 장학 순서 장학 이정인 김희선 한정준 다 선거동에 지금 봐봐.